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담뱃세가 인상돼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흡연율 감소 방안으로 담뱃세를 인상한다고 하지만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 담뱃세 인상 이후 최근 5년간 담배 소비량이 꾸준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담뱃세 인상이 흡연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글쎄요, 흡연율이 일시적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금연 효과는 잠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또 하나 문제는 인상된 세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담뱃세 인상으로 거둔 세금은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쓰인다고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달부터 담뱃세가 인상돼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흡연율 감소 방안으로 담뱃세를 인상한다고 하지만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 담뱃세 인상 이후 최근 5년간 담배 소비량이 꾸준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담뱃세 인상이 흡연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글쎄요, 흡연율이 일시적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금연 효과는 잠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또 하나 문제는 인상된 세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담뱃세 인상으로 거둔 세금은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쓰인다고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달부터 담뱃세가 인상돼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흡연율 감소 방안으로 담뱃세를 인상한다고 하지만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 담뱃세 인상 이후 최근 5년간 담배 소비량이 꾸준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담뱃세 인상이 흡연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글쎄요, 흡연율이 일시적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금연 효과는 잠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또 하나 문제는 인상된 세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담뱃세 인상으로 거둔 세금은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쓰인다고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칭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칭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과한 칭찬은 불안을 조장하는데 과한 칭찬에 익숙한 아이들은 하루라도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또 아이들은 자신을 칭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들의 결과 중심의 칭찬 방식도 아이들에게 결과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쉽게 자존감을 잃습니다. 이렇듯 칭찬은 그 방법에 따라 아이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부모들이 칭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칭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과한 칭찬은 불안을 조장하는데 과한 칭찬에 익숙한 아이들은
하루라도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또 아이들은 자신을 칭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들의 결과 중심의 칭찬 방식도 아이들에게 결과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쉽게 자존감을 잃습니다. 이렇듯 칭찬은 그 방법에 따라 아이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부모들이 칭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칭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과한 칭찬은 불안을 조장하는데 과한 칭찬에 익숙한 아이들은 하루라도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또 아이들은 자신을 칭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들의 결과 중심의 칭찬 방식도 아이들에게 결과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쉽게 자존감을 잃습니다. 이렇듯 칭찬은 그 방법에 따라 아이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부모들이 칭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칭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과한 칭찬은 불안을 조장하는데 과한 칭찬에 익숙한 아이들은 하루라도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또 아이들은 자신을 칭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들의 결과 중심의 칭찬 방식도 아이들에게 결과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쉽게 자존감을 잃습니다. 이렇듯 칭찬은 그 방법에 따라 아이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부모들이 칭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칭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과한 칭찬은 불안을 조장하는데 과한 칭찬에 익숙한 아이들은 하루라도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또 아이들은 자신을 칭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들의 결과 중심의 칭찬 방식도 아이들에게 결과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쉽게 자존감을 잃습니다. 이렇듯 칭찬은 그 방법에 따라 아이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YS팀의 투수 김강호입니다. 그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선배, 후배들, 그리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야구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우리 주위의 아버님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뛰고 있는 저를 보며 힘이 나신다며 손을 꼭 쥐어주시던 아버님들.
그분들에게서 힘을 얻었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은퇴 결정은 결코 갑작스럽거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선수로서는 은퇴하지만 또 다른 도전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두 번째 인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YS팀의 투수 김강호입니다. 그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선배, 후배들, 그리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야구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우리 주위의 아버님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뛰고 있는 저를 보며 힘이 나신다며 손을 꼭 쥐어주시던 아버님들. 그분들에게서 힘을 얻었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은퇴 결정은 결코 갑작스럽거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선수로서는 은퇴하지만 또 다른 도전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두 번째 인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YS팀의 투수 김강호입니다. 그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선배, 후배들, 그리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야구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우리 주위의 아버님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뛰고 있는 저를 보며 힘이 나신다며 손을 꼭 쥐어주시던 아버님들. 그분들에게서 힘을 얻었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은퇴 결정은 결코 갑작스럽거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선수로서는 은퇴하지만 또 다른 도전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두 번째 인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김 박사님, 최근 음악 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음악 치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음악 치료는 전쟁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군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음악 치료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환자의 기분과 일치되는 분위기의 음악으로 치료를 시작해 점차 밝은 분위기의 음악으로 유도하는데 음악의 변화로 환자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픈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악 치료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음악 치료는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 치료 분야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김 박사님, 최근 음악 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음악 치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음악 치료는 전쟁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군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음악 치료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환자의 기분과 일치되는 분위기의 음악으로 치료를 시작해 점차 밝은 분위기의 음악으로 유도하는데 음악의 변화로 환자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픈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악 치료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음악 치료는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 치료 분야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 박사님, 최근 음악 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음악 치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음악 치료는 전쟁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군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음악 치료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환자의 기분과 일치되는 분위기의 음악으로 치료를 시작해 점차 밝은 분위기의 음악으로 유도하는데 음악의 변화로 환자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픈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악 치료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음악 치료는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 치료 분야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국 민속촌이 만들어진 데에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최근 한국 민속촌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 화제인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전까지 한국 민속촌은 지루하고 따분한 인상이었고 이런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한국 민속촌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옛 향수를 가진 50대 이상의 관람객들만 찾던 민속촌이 최근 변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전통 가옥과 풍경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 인물까지 그대로 재현한 것이지요. 관람객은 조선시대 복장을 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민속촌의 변화로 20대와 30대의 관람객 비율이 작년에 비해 30%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민속촌은 보여주는 박물관에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전통 문화를 만나고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해 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관광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민속촌이 만들어진 데에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최근 한국 민속촌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 화제인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전까지 한국 민속촌은 지루하고 따분한 인상이었고 이런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한국 민속촌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옛 향수를 가진 50대 이상의 관람객들만 찾던 민속촌이 최근 변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전통 가옥과 풍경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 인물까지 그대로 재현한 것이지요. 관람객은 조선시대 복장을 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민속촌의 변화로 20대와 30대의 관람객 비율이 작년에 비해 30%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민속촌은 보여주는 박물관에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전통 문화를 만나고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해 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관광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민속촌이 만들어진 데에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최근 한국 민속촌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 화제인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전까지 한국 민속촌은 지루하고 따분한 인상이었고, 이런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한국 민속촌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옛 향수를 가진 50대 이상의 관람객들만 찾던 민속촌이 최근 변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전통 가옥과 풍경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 인물까지 그대로 재현한 것이지요. 관람객은 조선시대 복장을 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민속촌의 변화로 20대와 30대의 관람객 비율이 작년에 비해 30%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민속촌은 보여주는 박물관에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전통 문화를 만나고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해 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관광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39번. (40번)